전 세계적으로 한국 영화와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가 전무후무한 각광을 받고 있는 시점이기에 현재 열리고 있는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더욱 높아진 상황입니다. 전 세계 주요 매체들도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미국의 버라이어티는 부산국제영화제가 2년여의 공백과 업계의 혼란 끝에 훈훈한 개막을 했다 전하고 있으며, 영화 아바타의 프로듀서 존 란도우, MPA 찰스 리브킨 회장 등이 부산국제영화제의 레드카펫을 밟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영화제는 아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진 영화인들을 발굴하는 행사라 소개하는 기사는 전세계 영화업계의 주요 거물들이 부산으로 몰리고 있는 것을 두고 한국의 영향력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중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은 바로 홍콩 출신의 유명 배우이자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배우 양조위입니다. 그가 이번 부산 방문에서 한국 작품들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면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것인데요. 영국의 NME와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 타임즈 등은 양조위가 한국 드라마에 출연하게 될지도 모른다면서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33년 동안 TV 드라마 시리즈에 한 번도 출연하지 않은 홍콩 영화 배우 양조위가 한국 드라마에는 열려있다고 말했다는 것인데요. 부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언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한국 드라마에 출연하고 싶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또한 청각장애를 가진 배우가 오스카 나무조연상을 받고 그 작품이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영화 속 인물들처럼 말이 필요 없는 역할이 있다면 한국 드라마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한국의 베테랑 배우 송강호, 전도연과 함께 작업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양조위가 한국 영화에 등장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은데 한국 드라마에도 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정도의 언급은 적지 않게 놀라운 부분입니다. 정말 출연이 성사된다면 한국 드라마가 가진 전 세계적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세계적인 배우들만이 한국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의 감독들에게도 한국을 찍는 것, 즉 한국을 담아라가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콘텐츠가 한국을 카메라에 담고자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이제 외국 감독들도 한국 드라마를 만든다 전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TV와 영화 관객들이 한국에서 제작된 콘텐츠에 계속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점점 더 많은 국제 영화 제작자들이 창의성의 온상이라는 한국의 명성을 활용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대표적으로 30년의 경력을 가진 일본 감독 미이케 다카시가 자신의 첫 한국어 범죄 판타지 스릴러 드라마 커넥트의 마무리 작업을 하였다면서 주연 배우 정혜인을 비롯한 모든 배우들과 스태프들의 놀라운 재능과 독특한 시스템과 형식으로 뛰어난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미이케 다카시 감독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영화 브로커를 한국에서 한국 배우, 한국 제작진과 만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도 있었고, 프랑스계 캄보디아 출신 데이비 추 감독의 리턴 투 서울 등이 있다는 기사는 넷플릭스가 그러했던 것처럼 많은 국제 스트리밍 플랫폼 기업들과 디즈니 플러스도 한국의 인재를 활용하려 한다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싱가포르에서는 한국과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 펼쳐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데드라인을 비롯 주요 엔터테인먼트 매체들도 주목한 싱가포르와 한국의 합작 영화가 바로 그것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영화의 제목이 아줌마이며, 예고에 따르면 이 영화는 한국 드라마에 빠져 한국 서울로 난생 처음 해외여행을 온 주인공에게 벌어지는 에피소드가 주된 소재라는 것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초연된 이 영화는 여우주연상, 신인감독상, 각본상, 나무조연상 후보에 올랐으며 싱가포르에서는 오스카상 후보로 올랐다는 것인데요. 전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 드라마 중년 여성 팬들은 너무나 많기에 이런 소재가 전 세계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한국 드라마의 영향력을 새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포브스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전 세계의 리메이크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리메이크는 TV 업계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뉴스의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대목은 바로 현재 다른 나라에서 리메이크를 촉발시키고 있는 한국 TV 시리즈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이미 아시아, 특히 필리핀, 태국, 일본에서 오랫동안 인기였고, 지난 20년 동안 미나미 시네요, 별에서 온 그대 같은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가 있었으나
있으나 최근 K미디어의 글로벌 인기 상승으로 인해 리메이크 요청이 급증했으며 이미 방영되었거나 심지어 현재 방영 중인 K드라마에 대한 리메이크가 최소 10개 이상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중 김상중, 마동석, 박해진 등이 주연을 맡은 2014년 드라마 나쁜 녀석들이 대표적이라는 기사는 2022년 현재 이 드라마가 태국에서 리메이크되어 넷플릭스 1위를 달성했고 이준기, 문채원 주연의 악의 꽃은 2022년 인도에서 리메이크되어 현재 방영 중이며 일본에서는 한국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리메이크 롯본기 클라스를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필리핀에서도 2020년 CJ E&M이 제작한 스타트업의 리메이크작이 현재 방영 중이며 미국에서의 예시로는 성공적인 리메이크 작품의 대명사인 굿닥터가 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 사랑의 불시착,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이 원작 그대로도 넷플릭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미국 리메이크를 검토 중이며 평단의 호평을 받은 오징어 게임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도 재구성된다는 기사는 2019년 통계로도 113개국에 8,900만 명의 한류 팬이 있었는데 이는 오징어 게임 이전의 수치이기에 현재는 더 많은 한류 팬들이 존재할 것이고 그에 따른 한국 작품 리메이크도 더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기사가 언급한 국가 중에 필리핀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포브스의 다른 기사는 29편의 미국 마블 스튜디오 영화 중 19편을 작업한 마블 스튜디오의 임원 코리나 비스탄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그녀는 필리핀에 돌아갔을 때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 모두가 K드라마의 팬이라는 사실에 놀랐으며 얼마나 거대한 현상인지 실감했고 자신의 친구들은 심지어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여 한국어까지 배워서 자막도 보지 않는 상황이었다면서 친구들의 한국 드라마 집착에 매료되어 자신의 새로운 필리핀 드라마에 영감을 받았다는데요. 그녀가 제작하는 드라마는 홍콩을 기반으로 하는 스트리밍 업체 VIU를 통해 방영될 필리핀 드라마이며 이 드라마의 주된 소재는 싱가포르의 아줌마처럼 한국 드라마에 빠진 5명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주된 스토리이고 놀랍게도 제목부터가 K-Love라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에 대한 소개로 필리핀 매체 필리핀 스타는 VIU와 제작진이 이 드라마를 한국 드라마 팬을 위한 필리핀 시리즈라 소개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다른 그 어떤 말보다도 자신들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는 소개가 가장 큰 흥행 코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이 드라마는 필리핀의 최고 스타들이 출연하며 한국 드라마의 힘을 보여주는 드라마라는 기사는 극중 캐릭터들이 하드코어한 한국 드라마 추종자들이지만 현실에서도 실제로 그러하다면서 한국 드라마가 가진 힘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태국이 한류를 롤모델로 삼는다고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제 필리핀에서도 그런 움직임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한류를 필리핀의 롤모델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닐라 타임즈는 한국의 문화산업을 모델로 삼다라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기사는 TV, 음악, 영화 등 전 세계를 강타한 한류라 불리는 한국의 문화산업은 이제 패션, 문학을 비롯해 한국 바베큐 레스토랑과 식료품점으로까지 번져 전 세계 모든 곳에 퍼져 있지만 이런 문화적 형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길고 지속적이면서도 충분한 자금이 확보된 투자 전략의 산물이라 전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세계 최고의 대중문화 수출국이 되겠다는 헌신적 목표를 가진 유일한 국가일 것이라는 국제 비즈니스 컨설턴트 마틴 롤의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류는 국가 이미지가 가진 무형의 힘이라는 기사는 필리핀은 오랫동안 춤과 노래의 나라로 알려져 왔고 필리핀 방송은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방영되며 그들의 가수들은 최고이기에 필리핀 정부가 문화 종사자들을 위한 자금만 조달해 줄 수 있다면 필리핀의 영화, 음악, 문학, TV는 세계 최고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 전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이 실제로 한류와 같은 힘을 키울 수 있을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대중문화가 가진 소프트 파워가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제 단순히 콘텐츠를 판매하고 리메이크 원작 판매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으로 세계의 다양한 인재가 모여들고 대한민국 자체가 콘텐츠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또 한 번 한류의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순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